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캠프나라 시작 바로 해보겠습니다. 캠핑 용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법인 기업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아쉽게도 2021년도로 돼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퇴직연금 나왔습니다. 1번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전에 우리 8월부터는 시험이 변경되다 보니까요. 문제 숫자가 조금 줄었어요. 문제 양이. 그런데 1번으로 퇴직연금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 급여형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확정? 기여형. 기여형. 이렇게 두 종류가 기여형. 있었었죠. 그래서 기여형이었을 때는 차변 쪽에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는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시면 됐었거든요. 퇴직급여로. 그랬는데 지금은 확정급여형이다 보니 확정급여형이었을 때는 차변의 개정 과목을 뭘로 쓰시지요? 퇴직연금 운용. 그쵸. 연금 운용자산. 운용자산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할 건데 금액을 봤더니 이렇게 생산직 1200, 사무직 2300 해가지고 3500만 원이라고 해서 여기다 보통 3500만 원 이렇게 쓰시고 보통 예금 3,500만 원 하고 세무 2급에선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세무 1급이다 보니 아래쪽에 보니까요. 이렇게 부담금 중에서 1%는 이 사업비로, 즉 비용으로 수수료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면 요 각각 생산직의 1%면 공 2개 지우시면 되고 사무직 것도 1%면 공 2개 지우시면 되기 때문에 차변 쪽에 쓰실 때 수수료 비용 해가지고 하나는 500번대 거 해서 531번이 되겠지요. 531번 걸로 쓸 거고 코드번호 금액은 1, 2,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번은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사무직 쪽은 요 23만 원 되겠네요. 23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을 3,500이 아닌 이 두 가지 금액 뺀 거 쓰셔야 돼가지고 여기는 4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65만 원 이렇게 처리하셔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얼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 항상 요 퇴직연금 부분에서 확정 급여 쪽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됐다. 12일 날짜. 차변 쪽에다가 198번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 쓰셔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거래처는 삼성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삼성생명. 여기 삼성연금화재로 돼 있네요. 삼성. 자, 거래처가 삼성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삼성생명이요. 회사 코드를 안 바꿨어요. 회사 코드를 상단 위쪽에 법인 조정을 어제 한 거 있죠? 그걸로 써가지고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시금 한번 바꿔줘야 돼요. 코드 번호는 상단 위쪽에 보니까 1147 해서 캠프나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걸 먼저 의심해 봤어야 돼요. 일반 전표 다시 들어와가지고 날짜 1월달 12일자 차변 쪽에 198번 넣고 삼성 찍었을 때 삼성생명으로 잘 들어가 줘야 되죠. 여기 퇴직연금 금액은 34650 더하기 또 엔터 하시고 531번 스페이스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12만원 또 엔터 한번 때려주시고 831번 해서 각각 나눠주신 다음에 대변 쪽으로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 어이구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내려왔습니다. 2번에 보시면 니스도 참 많이 나오죠. 니스도 세무 1급에서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니스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금융 니스하고 운용 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여기 지금 보니까요.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니스 회계 부분은 네. 여기 기계장치라고 하는 금액이 8천만 원이나 되다 보니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구입해서 쓰면 좋지만 굉장히 금액이 고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빌려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스 회계일 때는 이렇게 전자계산서 자료 1번하고 또 2번 니스 원금 상환표가 나오고 있고요. 계산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제일 먼저 뭘부터 하길 원하느냐면 이렇게 2월 15일자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2월달 15일자에 자, 면세입니다. 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이니까 매입 쪽에서 계산서는 몇 번 유형을 쓰셔야 되지요? 53번. 그렇죠. 53번 찍어주시겠고요. 품명은 기계장치라고 쓰시고 수량은 한 대. 그러면서 공급가액은 8천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돼 있고요. 거래처는 우리가 캠프나라니까 여기는 BY 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 넣었고 세금 계산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기 때문에 1번 찍어주시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도 이렇게 찍어주시겠고요. 분계는 내용을 보니까 외상 미수금으로 돼 있으니까요. 몇 번으로 찍어주시면 된다. 분계 유형은 3번. 그렇죠. 3번 찍어주셔가지고 차변에 206번 기계장치 대변 쪽에는 253번 미지급금으로 해서 8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가서 보실 거가 문제에서 요거 있지요. 미지급금으로 하지 말고 금융리스 차입금 계정을 쓰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네. 이쪽에다가 금융리스 해서 차입금 274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이에요. 결국은 기계를 사는데 이 기계장치 금액 8천짜리를 빚내서 산 거지요. 리스니까요. 금융리스 차입금 빚내갖고 이렇게 산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융리스 차입금을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 상환표를 보시면은 8천만 원에 대해서 원금 550 하고요. 이자 주기로 해서 월 600만 원씩 리스료를 차곡차곡 갚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 8천을 다 갚겠지요. 그러고 나면 이 8천만 원이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는 이렇게 금융리스는요.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금융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도 할 수가 있어요. 금융리스는. 운용리스는 우리 물건이 아니에요. 기계장치가. 상대방 우리는 그냥 대금만 지불해서 임차해서 쓴 거거든요. 운용리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해서 자, 날짜요. 2월 20일자가 되겠어요. 대변에 있던 금융리스 차입금을 8천만 원을 차변에다 이렇게 다 쓰시면 안 되지요.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요. 원금 550만 원 하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이자 비용 50만 원 하고 1일차 거 할부금을 갚은 거죠. 결국은 대변적으로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라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6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와가지고. 그래서 날짜 2월달 20일 0220 차변 쪽에 금융 자 리스 차입금 거래처는 금융리스 차입금의 거래처는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리스 BY 리스 금액은 550 대변 차변 쪽에 931번 이자 비용 50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하나은행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네. 리스 부분 두 종류가 나올 수 있다. 하나는 금융리스, 하나는 운용리스. 금융리스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 회사 이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가능한 거고요. 금융리스는 자, 이렇게 하고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숫자가 하나가 줄었죠.
자, 그 다음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가지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 3월달 5일자를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캠핑 테이블 해가지고 미리 지금 먼저 판 게 하나가 보이는데 날짜를 보니까요. 요 4월 5일인데 3월 5일로 잘못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체크하셔가지고 상단에 수정세금 계산서 찍어주시겠고요. 이때 2번, 3번, 4번 얘네들은 2번, 3번, 4번이었을 때는 이 속에 들어가서 날짜 고치셔야 되고요. 지금 기재사항 착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기재사항 착오였을 때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2번이에요. 작성 연월일을 틀렸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 중에서 2번인 경우에만 들어가셔서 날짜 고치셔야 돼요. 여기를 4월 5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 고치는 거는 2번, 3번, 4번이고 1번에도 2번은 날짜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캠핑 테이블 찍어주시면은 방금 건 날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퉁퉁 해서 없어져야 되겠죠. 이걸 왜 굳이 수정을 해야 되느냐면 법인의 경우는 예정과 확정, 일기 부가가치세 2번 신고를 해야 되고 기간에 따라서 기간을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4월 5일로 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230만 원 이렇게 딱 넣어주셔가지고서 확인 찍어주시면은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얘는 지금 3월 5일자는 퉁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4월달 5일자 가보시면 한 건이 있어요. 잘 됐죠? 아시죠? 이런 것들은 해보셨죠? 세무 2급에서? 네. 그렇게 하고 가서 발급 전송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발급 전송 오셔가지고 3월 5일부터 4월 5일 찍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셔서 얘네들 지금 미전송으로 뜨는 애들 체크하시고 상단에 전자 발행 눌러주셔서 제대로 발행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오셔서 다음 날까지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통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발행. 또 여기도 눌러서 발행. 됐죠? 하고서 나와 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쭉 내려갖고 보시면 이제 가산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이 세무 2급에는 없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그래서 확정신고, 요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가 나왔는데 우리는 평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가산세 부분이 세 종류가 나온다. 그래서 자, 가서 보시면은 이것도 수업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정신고 때 누락돼가지고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지금 처음에 주로 나오는 문제이고 뒤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요. 자, 좀 넘겨야 돼. 그리고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 기한 후. 기한을 놓쳐가지고 신고하는 거. 이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확정 신고 때 거. 가산세 명세. 자, 지금 보면 이거를 확정 이거도 하나 좀 더 써볼게요. 확정 신고 누락 수정 신고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세 종류. 예, 첫 번째는 예정 신고 때 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1년에 부가가치세는 몇 번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 원래? 1월 1일부터 네 번. 예,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이걸 1기라고 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걸 2기라고 해서 원칙은 2번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기는 다음 7월 25일까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야 되고 2기는 다음 연도 2년 1월 지금 25일까지 해가지고 원칙은 2번 신고를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예정하고 확정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정 확정해가지고 이렇게 또 2번씩 해갖고 4번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예외예요. 원래는 원칙은 2번인데요.
그래서 다른 개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만 하고 있죠. 4월 25일, 또 여긴 7월 25일. 여기도 오셔가지고 10월 25일, 1월 25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네. 그런데 예정 때 잘못해갖고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인 거예요. 7월 25일인 거예요, 오늘이. 그러면서 예정 거 누락된 거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날짜를요. 내가 만약에 3월달 1일날 누락시켰으면 3월 1일날 해서 11번 해서 여기다 하나를 막 쓴다고요. 이렇게 막 쓰고 예를 들어서예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코드 번호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 임시로 넣고 뭐 전자도 찍고 분계도 1번 찍었어요. 그렇게 하고 오셔서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여기 기능 모음 쪽에 오셔서 잘 보시면 예정 누락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네.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날짜를 여기를 4월로 찍어주셔야 돼요. 4월로. 그래야지 지금 일기 확정 신고 하는 날이잖아요. 7월 25일이잖아, 오늘이. 그러면 확정 신고서에 반영이 되게끔 하려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지 날짜에다 쓰긴 쓰고 자기 날짜에다 쓰긴 쓰고 이 확정에 반영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능 모음 쪽에 가서 예정 누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4월달로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신고서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4월 1일부터예요. 6월 30일까지 찍었을 때 방금 이 누락분이라고 해서 금방 제가 1,000만 원 넣은 거 있었죠. 그게 네. 예정신고 누락분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제 맨 밑에 가산세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예정 누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정 누락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확정 때 요거를 갖다가 누락시켰어. 이미 신고는 했는데, 7월 25일 날 신고는 했는데, 가만 보니까 확정 때 해야 될 것을 몇 장 빼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빼먹었으니까 이렇게 11월 20일자의 매출 세금 계산서 한부 가서 등록해줘야 되고요. 매입 것도 마찬가지로 10월 20일자 가서 또 가서 일단 등록시키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자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입력부터 하시는 겁니다. 자, 갑시다. 자, 11월 20일자 오시고요. 상단부는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유형이 11번이고요. 품명은 제품. 공급가 부분은 1,800, 부가세 180만 원, 거래처 부분에서는 양정 눌러주시겠고 전자입니다. 1번. 분계는 맨날 2번으로 나와요. 얘네들은. 해서 여기 모두 예상, 모두 외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찍어주시면 분계 끝났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신고서에 이제 반영은 되겠죠. 넣었으니까요. 확정 때. 자, 그 다음입니다. 2번 가볼게요. 자, 매입입니다. 이번에는 매입을 했고요. 세금 계산서로다가 자, 사무실 직원 간식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오셔서 10월달 20일 넣어주시고요. 유형은 이것도 세금 계산서로 매입했으니까 유형 몇 번 쓰신다? 51번. 그렇죠. 51번 쓰시고요. 품명 여기는 사무실 직원 간식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공급가 부분은 80만 원, 부가세 8만 원 있고 거래처는 이마트 전자이네요. 1번. 분계는 외상이라고 했지만 3번으로 가주시고 차변에는 직원이니까요. 사무실이라고 그랬으니까 811번. 대변 쪽에는 이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벌써 2번까지 끝난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요. 사업상 증여한 제품 누락분이라고 돼 있어요. 10월 25일자에 사업상 목적으로 매출처 동성산업에 증여한 제품입니다. 이게 회계 처리가 누락됐다고 돼 있으면은 10월 25일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증여한 부분도 이거를 우리는 흔히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간주공급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거래되는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재화의 공급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재화의 수입과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재화의 공급은 공급으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크게 나눠지고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질 공급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간주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공급으로 봐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실질 공급은 실제로 매매를 했다든가 교환을 했다든가 가공을 했다든가 기타의 경우가 있었고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자개사패 해서요. 네 가지가 있었었죠. 자개사패 해가지고 자는 뭐였습니까? 자가공급이었었죠. 자가공급. 개는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는 사업상 증여. 패는 패 없이 잔존재화. 해서 이 네 가지가 간주 공급인데 이 간주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거잖아요. 개인적 공급은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장님이나 종업원.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 주는 것이겠고요. 폐 없이 잔존 제한은 망했는데도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라 그런 거거든요. 이 간주 공급에 대해서 혹시 이론에 대해서 이론 시간에 좀 잘 배워 놓으셨을까요? 혹시? 아니. 그러면 좀 설명을 조금 할게요. 왜냐면 이게 다 결국 이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 간주 공급하면요. 공급으로 본다는 거였었잖아요. 제가 조금 이제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지만 우리 그 과세제화하고요. 우리 회사가 면세제화를 두 개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이 개,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예, 그럼 조금 덜 미안하네. 왜냐면 우리 이제 회사에서요. 이 농축할 때 그 축산물은 면세잖아요. 면세. 그래서 네네.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개를 키워요. 개를 멍멍멍 개를 키우는데 이때 개 자체는 면세인데 개가 씹는 개껌은 뭐죠? 과세예요. 개가 씹는 개껌은 예, 과세예요. 그러면 이 개껌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때 개껌을 만들 때 우리는 껌 재료 원료 있죠. 원료. 그런 것들을 외부 네. 기관에서 사갖고 올 때 매입세액을 주고 왔죠. 그 개 껌 만드는 원료를. 네. 그러면은 그거를 다 공제를 받아요. 매입세액을 나중에 사업자는 다 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왜 공제를 네. 해주느냐면 개껌을 잘 만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다 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사업자는. 그런데 그 개껌을 안 팔고 누구한테 씹혔다는 거냐면 우리 회사가 개도 키우고 있으니까 그 개에다가 개껌을 씹힌단 말이에요. 남한테 사다가 씹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걸 네. 뭐라 그런다? 자기에게 공급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매입세액 실컷 아, 공제 네. 받았으니까 그것 또한 뭐 내라? 부가가치세 내라. 비록 판 거는 아니지만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봐서 세금 내라. 이게 자가공급이에요. 이거를 아, 흔히 네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면세 전용했다고 해요. 면세 전용. 이렇게. 자, 그런데 그 객검을 이번에 명절 때 이 종업원 선물로 종업원 집에 갈 때 요 직장 다녀보시면은 명절 때 막 선물 줘가지고 명절 분위기 좀 띄운다고요. 의욕도 조금 아, 높여주려고. 근데 객검을 줘서 보낸 거야. 자, 그랬는데 종업원은 전혀 좋을 리가 없지. 근데 그 객검을 내가 옛날에 우리 학생한테 이 객검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그냥 맛 없대요. 그래갖고 아니 객검을 왜 먹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니? 금방 그랬잖아. 맛 없다고. 오, 자기가 한번 심심해갖고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객검 진짜 맛 없대. 그랬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또 준 거예요? 거래처. 예, 사장님한테 거래처. 준 것도 종업원 준 것도 이렇게 거래처 준 것도 다 세금 내라 그건 거예요. 지금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봐서. 왜? 원인은 이 객검 만든 원 재료를 구입해 갖고 왔을 때 부가가치세 준 것에 대해서 공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만 할 수가 없어. 망한 거야.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막 종업원 주고 거래처 줘갖고 회사가 망했어도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부가가치세를 내라. 그거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매출처에다가 증여를 했으니까 바로 이거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간주공급 네.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날짜를요 25일 날짜를 하고 이때 쓰는 거가 14번 건별이에요. 건별은 말 그대로 영수증 증빙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이건 판매한 게 아니고 증여한 거기 때문에 영수증 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14번 건별로 해서 건별은 어떤 경우가 건별이 되냐면 건별은 세 종류예요. 건별은 뭐뭐뭐다. 첫 번째 지금처럼 간주 공급이었을 때도 14번 유형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로 매출했을 때가 있어요. 소매 매출. 개인들이 와가지고 한 개나 두 개 사갖고 갔을 때도 그러면서 사갖고 가면서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거 해달라고 안 하고 그냥 돈 주고 가버렸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14번 건별로 영수증 적격증빙 발행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14번으로 매출 잡아서 처리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네. 임대료. 그래서 이 간주대로. 세 가지가 바로 여기가 14번으로 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간주 공급 나온 것이고요. 분명 해가지고 여기도 우리 회사의 제품이 되겠죠. 우리 회사 제품을 공급을 할 때요. 여기는 세금 합쳐진 금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공급가 부분에. 그래서 원가와 시가 중에서 시가로 넣으셔야 돼요. 시가로. 그래서 세금은 항상 시가로 내야 되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세수 확보를 해야 살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55만 원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50만 원과 5만 원이 나눠진다고 간주 공급이었을 때요. 그래서 공급 가액란에다가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 코드 번호는 지금처럼 네. 14번 있고요. 17번, 22번 이 세 가지 매출에는 세 가지였을 때는 공급 대가로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설령 잘못해갖고 여기 금액이 이상하게 나왔으면 두 번째 넣으실 때는 50에 5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50에 5만 원. 됐죠? 자, 거래처 네. 부분은 동성산업에 그랬어요. 네. 그럼 동성 써주시고요. 전자 아니니까 지나가셔야 되고요. 분계에 대해서는 복잡해요. 3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받은 사실이 없어서 혼합으로 하시고 대변 쪽에는 여기가 제품 나갔어요. 150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품 매출이 아니야. 판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제품의 금액도 원가 왜냐면 원가로 써주셔야 돼.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은요. 세금만 5만 원이 계산돼야 돼가지고 여기서는 55만 원 써서 5만 원 부분이 세금으로 5만 원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쓴 거고 위에는 세금 관련 거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은 일반 전표니까 제품을 35만 원짜리 빼면서 저기 8번을 꼭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은 판매된 제품이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그냥 대변에 제품 있으면 반품인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타겟정 대체 이거 써야 돼요. 안 쓰면 마이너스 1점이었죠. 그 다음에는 네. 오셔갖고 차변 쪽에다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해서 매출처 증정을 했으니까요. 영업부서의 사용업상 목적으로 매출처 그랬으니까 813번 접대비로다가 다 합쳐진 금액 40만 원을 딱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매입처 거래처였으면 매출처가 아닌 매입처 거래처였으면은 513번을 써야 되겠죠. 코드 번호가. 지금은 매출처였기 때문에 영업부서에서 그래서 여기 813번 쓰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네. 조금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저 정도는 맨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는 세무 1급이니까 저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다 닫아주시고 신고서로 가야 되겠죠. 자, 오셔서 신고서로 갑니다. 자, 신고서를 딱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날짜는 지금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찍어주시겠고 지금 정기신고 아니에요. 이미 한 번 신고됐어갖고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수정신고 중에서도 1차 시예요. 수정 차시가 1차 시.
해서 1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제대로 정기신고했고 수정차시 1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1을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불러올 데이터가 있대요. 그러면 얘 한번 찍어주실게요. 자, 얘 한번 찍어주셨는데 자, 요번 수정 전 있죠. 수정 전하고 수정 후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방금 넣은 것들이 세 네. 건이 여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 불러오기 한번 찍어주셔야 되겠죠. 얘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불러와진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수정차시 넣고 1 넣고 엔터를 하니까 저장된 데이터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얘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미 한번 얘네들 신고했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고 그리고 새로 불러오기를 찍어주셔서 방금 입력하셨던 3건 매출 중에서 유형 11번 1800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1800이 반영된 거고 180이 여기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금방 간주 있죠. 14번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쪽에서도 한 건이 있어서 여기에 또 금액이 일부 들어갔어요. 됐죠? 네. 그래서 3건이 들어갔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 쪽 여기 하단 쪽 이 자리가 가산세 계산이니까요. 쭉 내려보시면 26번을 탁 찍으셔요. 그러면은 가산세 창이 열려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신경 써서 가산세 네. 계산을 해주셔야 돼. 수정 후 쪽에다가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가산세가 뭐냐? 바로 이렇게 가산세 부분이요. 요거잖아요. 지금 확정신고 때 누락해갖고 수정신고하는 것에 가산세 계산을 하는 건데 첫 번째 1번으로는 이 세금 계산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모의고사 7회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옛날 문제거든요. 거기는 가산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연 발급, 미발급, 지연 전송 해갖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산세가 그 문제는 다 모의고사 7회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류를 보시면 7가지가 나왔어요. 7가지. 7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푸는 이 문제는요. 가산세가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뭐가 나왔느냐. 가산세 1번으로 항상 보셔야 될 게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이걸 찾으셔야겠죠. 여기를 잘 보시면은 가산세 요 부분을 보시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사업자 미등록하고 하시면은 가산세 물어야 되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그렇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안 나와 이런 가산세는. 그렇게 하고 뭐 지연 발급, 지연 수취, 뭐 세금 계산서 미발급, 세금 계산서 뭐 지연 전송, 미전송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요 부분들이 다 앞쪽에 아까 7가지 막 나왔던 애들 중에는 있었었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기를 잘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딱 보셔서 작성 일자가 11월 20인데 발급을 11월 20일 날 제대로 그날 당일날 하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을 잘 지켰죠. 그리고 전송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해야 되는데 다 당일날 처리가 됐으니 퍼펙트예요. 비록 누락은 시켰지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작성은 11월 20일 날 해놓고 여기 발급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12월 10일까지 늦어도. 근데 11일 날 했다. 그러면 이건 하루 차이로다가 가산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발급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혹시 11일 날 했으면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돼가지고 12월 12일까지는 전송이 돼야 되는데 요것도 제대로 안 지켜갖고 며칠 있다가 했으면 이것도 전송에 관련한 가산세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번 문제는 제대로 코스가 다 똑같아. 그냥 11월 20일 날 해놓고 발급도 전송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1번은. 여기도 보시면 20일 날 작성했는데 발급도 전송도 다 당일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가 너무 간단하게 된 거예요. 위에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연 발급, 뭐 지연 수치,
미발급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얘네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순서로 따지면. 그 다음에 영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형 12번이나 16번하고 관련된 게 나오면 요것도 71 이것도 해야 되는 건데 요것도 지금 없어요. 영세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딸랑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셔가지고 거기다가 곱하기 유를 지금 빼주셔야 되는데 10%거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굉장히 세요. 10%나 되고요. 거기다가 감면이라는 게 있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안 해놓으시면 자 보세요. 국가 입장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 금액 보고 우리가 납부하면 되는 거지만 신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건데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럼 굉장히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가산세가 세고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얼마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두 종류예요. 180만 원 하고 아래쪽 요거도 증여도 매출로 보시기 때문에 5만 원이 있어요. 아까 그 세금 5만 원 기억나시죠? 아까 5만 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매출세 금액이 185만 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여기 네. 8만 원 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딱하니 빼셔요. 그래서 8만 원을 딱하니 빼시면은 이 금액이 177, 0, 하나, 둘, 셋 이게 되는 거거든요. 177만 원 되고요. 거기다가 세율이 10%나 되다 보니 굉장히 공을 하나 딱 떼시면 되니까 세죠. 17만 7천 원이 세금인데 문제는 감면이 이거를 만약에 신고를요 누락시켰지만 요거를 신고를 했을 때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줘요. 이렇게 보시면 신고를 만약에 했잖아. 신고를 했으면 수정신고라는 걸 통해서 수정을 하실 때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몇 퍼센트가 감면이 돼요? 90%. 네, 90%. 그런데 만약에 요걸 지난번에 7월 25일 날 그때 정상적으로 정기신고 자체를 안 했어. 그렇게 하고 기한을 놓쳐갖고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얘는요 50%밖에 안 해줘요. 얘는 아까 90%였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1개월 이내 신고를 했더라도 누구는 돈은 납부는 안 해. 납부는 아직 돈 없어서 못 했더라도 신고라도 해놓으면 가산세를 9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여기서 계산 잘해야 돼요. 1-90%가 감면율이니까 결국 10%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쵸? 여기다 90 곱하시면 안 되고 1-90% 감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10%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17700 이렇게 10%니까 17,700원 내는 거야. 예? 처음에 17만 7천 원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금액이 더 커가지고 177만 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공 하나 떼갖고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고불성실 칸에 와가지고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가 회색이야. 회색. 그죠? 그럼 회색이면 네. 여기다 입력 못해요. 안 들어가요. 밑에로 와야 돼. 밑에 신고불성실에 와서 보시면 69번이에요. 그래서 무신고라고 하는 거는 아까 신고 자체를 7월 25일 날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당무신고라는 게 있고 지금은 과소신고에 이미 한 번 신고했을 때는 과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막 부당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고 우린 일반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 요 세금 먹이는 과표 대상인 177만 원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금액을 쓰고요. 세금은 17,700량을 딱 써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오셔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얘도 똑같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셔가지고 거기다가 얘는 만분의 2.5예요. 만분의 2.5. 현재 요율이. 그리고 미납일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미납일수. 그래서 여기 177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앞에서 계산했고요. 2.5 곱하기 만분의. 그렇게 하고 미납일수가 며칠이냐면은 이렇게 7월 원래 25일 날 제대로 신고를 했으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기 확정이었기 때문에 1월 25일 날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이날에 했을 건데 2월 12일 날 지금 수정하는 거죠. 2월 12일 날. 그래가지고 네. 26일부터 숫자를 세시기를 시작하시면 18일 나온다는 거예요. 미납 일수가. 그래서 손가락 펴갖고 1월 26, 27, 28, 29, 30, 31일 해서 1월달 6일 나왔고요. 1월달은 6일 나왔고, 그 다음에 또 2월달 같은 경우에는 2월 12일이기 때문에 12일이니까요. 여기 또 12일이 들어가서 결국 합쳐갖고 18일이 나온 거예요. 미납 일수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오셔갖고 납부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칸이 하얗기 때문에 입력이 돼요. 딱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찍어주셔서 여기다 이렇게 1770 더하기 딱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고요. 2020 여기는 3년도겠죠. 2023년도 1월달 25일날 당초 납부 기한인데 빨간 날이나 이런 날이면 하루 이제 뒤로 밀려지고요. 2023년도 2월달 12일날 찍으면 딱 찍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미납 일수가 날짜가 들어가요. 우리가 손가락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되고요. 됐죠? 그래서 네. 확인해 주시고요.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 금액이 들어가서 여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7009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답지하고 좀 틀릴 거예요. 제 기억에는 여기가 세율이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점 여기가 5로 돼 있는데 2.25로 바뀌었던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세율이 지금 저기 프로그램은 해년마다 자기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2.2로 바뀐 것 같아요. 2.25가 아니고 22? 2.2. 2.2? 2.2? 뭔가로 바뀌었어요. 저기가. 자,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그거를 외워주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곱하기 아까 14면 18일. 예, 2.2로 바뀌었어요. 2.2로. 자, 2.2로 바뀌었어요. 자, 됐죠? 근데 여기 응, 납부 지연 가산세에는 예. 막 감면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그 감면은 신고하고 관련해서만 있어요. 아, 이 감면은 신고하고만 관련해서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항상 그러면 여기 이 아까 만분의 2.5 이런 요율은 네. 매년 바뀌는 거예요? 예. 매년 아니고 한 번 바뀌면 몇 년씩은 가요. 옛날에는 여기가 만분의 3이었었죠. 그전에도 더 셌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만분의 2.2로 바뀌었으니 2022년도에 만분의 2.2로 바뀌었으니 몇 년 아마 또 가겠죠? 예, 바로 해년마다 맨날 바뀌는 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네. 되었을까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계산 끝났고, 항상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신고라고 영세율 이거 있죠, 신고. 이렇게 신고라고 네. 나온 애들만 감면율 따라가는 거예요. 아, 여기 신고자 붙은 애들만, 나머지는 감면율하고 상관없어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해서 빠져나와 주시면은 끝났어요. 그래서 저장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결산을 잘 보시면은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하고 뭐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장기 차입금 나왔네요. 장기 차입금. 비곡한을 잘 보셔가지고 지금 이게 2021년도 문제이다 보니 지금은 2021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잘 볼게요. 얘는 이제 금방 갚아야 되는 날짜가 되겠죠. 장기 차입금. 지금 2021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갚아야 될 날짜가 1년 이내로 도래됐으니 이거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자, 밑에 있는 얘는 2024년이니까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의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요렇게 2022년 11월 22일부터 4년간 균등 분할 상환한다 그랬으면은 이 중에는 일부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로 나누셔갖고 2천만 원씩 계산하시면 되겠죠. 2천만 원씩 해서 네. 자 해보시면은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 수동으로다가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 쪽으로 써주셔가지고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넣으시고 밑에 거 차입금이니까요. 금액은 3,500 넣으시고 대변 쪽으로다가는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는 똑같이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대체해 주시면 되고 또 한번 장기 차입금 해서 거래처는 농협 은행 차입금 넣으시고 금액은 2,000 넣으시고 대변 쪽에는 또 264 더하기 눌러서 2,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결산을 완료하고 요 기말 부분 여기다가 자동으로 또 처리하셔야 돼가지고 오셔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어렵게는 안 나왔네. 이 정도면 1월부터 12월 찍으셔가지고 기말 상품 여기다가 9,800인가 봐요. 기말 상품 잘 넣으시고요. 원재료 기말 원재료 2,700 잘 넣으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제품 기말 제품 3,200 잘 넣으시고요. 대구 전표 추가해 주시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때는 이런 말 잉여금 뭐 대체하란 말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끝나지만 지금은 손익계산서 한번 들렸다가 12월 달 찍어 주셔서 밑에 당기순이익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670 그 다음에는 코스로 잉여금에 오셔서 얘든 아니오든 상관없고 여기 670인 거 확인 잘 해주셨으면은 날짜지요. 예정일이 2022년도 2월 28일 날짜 해서 마지막으로 손익 대체 분기까지 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전표 추가해 주시면은 5건이 다 일반 전표에 오셨을 때 처음에 상단부에 수동 분계가 딱 들어가고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결차 결대 자동으로 쭉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잉여금까지 처리가 다 끝났어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조회 문제가 등장하겠지. 이렇게 조회 문제가 이번에 바뀐 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점수를 100점을 25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4월 5일자 가셔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코드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저런 것들은 승인번호 같은 경우는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쪽에 지금 들어왔네요. 그래서 승인번호는 4월 5일 4월 5일 해서 지금 왔고요. 이때 승인번호 이렇게 똑 얘를 2번 찍었는데 승인번호는 잠깐요. 어디까지 가야 되더라. 상단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오셔서 매출 해서 상단 위쪽에 보시면 여기 승인번호 보이시죠? 네. 이 번호를 써주셔야 돼. 승인번호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평소에 이걸 안 했잖아. 승인번호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코드는 지금 현재 1번으로 들어갔잖아요. 수정 사유가 뭐냐 해가지고 우리 기재사항 착오로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4월 5일자 가서 보시면 아까 이거 우리 이거 수정할 때 체크하셔가지고 수정 이거 눌렀을 때 1번으로 이렇게 넣었단 말이거든요. 됐죠? 이렇게 네. 그래서 1번 찍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투자자산 잔액 이런 것들은 결산을 끝냈기 때문에 요 재무상태표 쪽에 오셔가지고 거기 가서 12월 달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자산 쪽에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요. 144 150 빵빵빵 맞네요. 144 150 이렇게 찾으시고요. 2월 28일 BY 리스의 금융리스 차입금 잔액은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야 또 찾기가 쉽지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앞에 2월달 28일 계정과목 금융리스 찍어주시겠고요. 오셔서 가서 잔액 확인해서 7,45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고 12월 31일 현재 신한은행 장기차입금 잔액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처지요. 12월 31일 장기차입금 물음표 누르셔서 왔고요. 이때 신한은행 거를 물어봤으니 금액은 잔액이 6천만 원이고 이렇게 다 찾아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익잉여금 잔액을 또 와서 얘든 아니오든 오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합계 금액이 잔액인데 요것도 예. 자, 오셔서 확인해 주셔도 좋고 미처분 잉여금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요. 상단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거 쓰셔도 되고 어때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거는 안 해본 거라서. 그렇죠. 안 해본 네. 거라서 몇 번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 오히려 그냥 막 네, 문제만 그럴 것 같아요. 풀어 제끼면 그 풀고 끝났던 때하고는 예, 좀 다르죠. 자, 그다음에 네.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요거 수정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오셔서 여기도 이익이 확정이니까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찍어주셔가지고 잘못했어요. 여기 수정신고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신고 눌렀어야 되고 차시는 1차시 찍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오셔서 과세 세금계산서 1번 난이면 여기겠죠. 여기. 네, 1번 날 수정거. 그래서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은 요거 써야 되죠. 그쵸? 안 해보시면 당황하겠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네.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조회 하셔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 4번에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5만원. 정답 5만원 되겠죠? 5만원. 네. 그 다음에 이 수정신고서 세금계산서 1번 및 10번 칸에서 10번이라는 번호 보이고 세액은 19660 됐지요? 이렇게 19660 그 다음에 26번 가산세는 얘하고 조금 틀려요. 얘는 아까 2.5였고 우리는 2.2여갖고 24,709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25점이 된다는 거예요. 25점이. 그러면 앞에 거 제대로, 그러니까 앞에 거 여기 막 예전에는 막 저장을 막 하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근데 그런 상단이 거 저장 안 해도 상단에 이쪽에 보면 답안 저장이라고 있죠. 이제 답안 저장. 맨 위에 이제 시험 볼 때 나와요. 시험 볼 때 보면은 맨 위에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답안 저장이라고 떠요. 네. 그거 눌러가지고 이대로 다 입력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것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것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걸로 채점하니까. 그쵸. 이렇게 아. 풀이를 해놓고 그거 보고 조회를 해서 답을 다 쓰셔야 돼. 아. 예, 그니까요. 객관식이 아니고 네네. 주관식으로 하다 보니 안 풀면 또 뭐 이게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풀긴 네네. 근데 풀어야지. 막 예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푼 다음에 꼭 저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이걸 해놓고 나서
기재만 하면 꼭 저장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쵸. 크게 문제는 안 돼. 그래도 그냥 저장 한 번씩 눌러주는 거는 항상 그냥 기본으로 저장 한 번씩 눌러줘 버리세요. 어려운 거 네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원천징수 네. 관리 쪽으로 와가지고 인사급여 쪽에서 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네. 먼저 하셔야 될 게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소득자료 입력을 해야 세금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쭉 보시면은 사업자 소득관리 쪽이라고 돼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입력 쪽으로. 자, 오셔서 여기 김동국이가 들어가져 있었네요. 김동국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주어진 자료 보고 학원 강사로 이렇게 학원 강사로 해서 이게 중요하지. 이 코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김동국 이 양반은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초대를 해가지고 미래의 성공과 재무슬기 전략이라고 하는 강의를 해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를 200이나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항상 200을 지급할 때는 상대방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잘 이거 보고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져 있을 네. 때도 많아요. 그럼 여기 보고 그대로 넣어주시고 나오셔서 소득 자료 입력이 됐다면 우리는 바로 밑에 요거 넣어주시는 거죠. 사업소득 자료 입력 해서 며칠부터 입사해서 며칠까지 이거 며칠날 일했다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해서 7월달 거 넣어주시고 엔터 하시고요. 두 번 톡톡 찍으시면 코드 찍으시면 앞쪽에서 소득 자료 넣기 때문에 김동국이 불러올 수가 있어요. 되었죠? 네. 그 다음에 귀속은요 2021년도 07 그리고 지급은 지금 2021년도 7월 27일 금액은 200만원 여기다가 200만원 200만원 딱 넣으시면요 자 숫자가 꺼졌나? 불이 자 숫자 200 예. 200만원 딱 넣으시면 그거의 사업소득은 3%가 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만원이 계산이 돼요. 소득세가. 이렇게. 됐죠? 네. 자,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특별히 자, 이거를 뭐 건들 거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오셔가지고 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뭐 보고를 하라고 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상단 위쪽에 와서 각각 해당 기간 7월이면 7월 달 거를 여기다 7월 달 거를 7월 달에 지급을 했고요. 하셔서 여기 뭐 보고하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보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네.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